王者。この出会いは運命だ、レイリー。あいつの言った最後の言葉はこうだ。俺は死なねえぜ、相棒。현재 원피스는 4왕 카이도와 5왕 루피의 전투가 펼쳐졌던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세계의 비밀과 진실들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차례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역사상 최초의 해적은 리카 조이보이였고, 그리고 조이보이는 20개 왕국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과 이어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고대병기의 존재가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포네그리프를 통해 알아낸 진실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고대병기를 통해 세계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결과 200m라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자 지금의 세계는 과거 대륙의 단편 위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과거에 존재했던 대륙은 상당수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고, 이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거대한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며 현재 고대 힘을 사용하려는 이무의 심중과 계획을 베가펑크가 파악해 거대한 역사의 진실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결국 세계는 리카 조이보이와 고대병기의 비밀을 듣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명왕 실버즈 레일리의 등장과 포세이돈, 플루톤, 그리고 마지막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정보가 드디어 밝혀진 원피스 1116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가펑크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나라의 시민들이었고, 이어 800년 전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을 거라며 베가펑크의 말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아가 세계를 바다에 빠뜨린 무기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도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시각 말이 좋아했던 이무의 방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비비와 닮은 여성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렇게 이무가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의 정체는 바로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로 생각해볼 수 있고, 그 시각 알랍스타 왕국의 호위대장 이가람은 실종된 비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번 레벨리에선 국왕 코브라의 죽음과 왕녀 비비의 실종 사건으로 알라바스타 왕국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이어 죽음을 맞이한 코브라의 무덤과 영정 초상화를 페루와 차카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라바스타 또한 베가펑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가운데, 방송을 이어가던 베가펑크는 한 가지 알아두면 좋겠다며 깊이 사죄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더 플레임을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베가펑크는 앞으로 발전할 세계를 위해 고대의 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미완성 마더 플레임을 개발했지만, 이내 어느 날 한 조각을 도둑맞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이야기합니다. 한편 그 시각 오르성 나스주르의 공격으로 사이프폴리온과 세라핌이 영구층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그 여파를 느낀 스투시가 에디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이어 에디슨은 자신도 놀랐다며 더 이상 밀짚모자의 땅을 도와줄 수 있는 섬구름을 보낼 수 없다 말하는데요. 나아가 오르성 중 한 명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탈출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스투시를 걱정하자, 이내 스투시는 고개를 떨군 채 카쿠의 해방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르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카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밀짚모자의 땅은 추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자, 에디슨은 스투시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하는데요. 이처럼 에디슨은 스투시의 친구가 그동안 함께한 카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 친구마저 배신해 우리 쪽을 도왔다는 점도 본심이었을 거라며 갈등은 인간의 증거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진심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비록 자신을 배신하긴 했지만 카쿠는 이제서야 스투시의 진심과 난처했던 상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시각 방송을 전하고 있던 베가펑크는 화염을 도둑맞은 약 2주 후 루루시 왕국 방면의 하늘에서 격렬한 빛이 발현되었다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소멸한 루루시 왕국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르시 한국의 사건을 알고 있던 혁명군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이어 베가펑크는 그 이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징조를 관측하고 있었다며 그런 엄청난 에너지는 마더 플레임일 거라 확신했는데요. 이처럼 과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어 일생을 바쳐 만든 화염이 고대병기를 작동시킨 것 같다며 고개를 숙이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해군 장교 코밀은 고대병기를 떠올렸고, 나아가 프로렌스 왕국의 국왕은 국안을 통해 즉시 루르시 한국 소멸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베가펑크는 결과는 분명했다며 자신의 발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어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 세계를 바다에 가라앉힌 인공적인 재해는 현재 루르시아를 통해 실행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자, 이내 와노쿠니의 모모노스키는 플루톤의 언급을, 그리고 고대병기 중 플루톤의 행방을 찾고 싶어 했던 크로스길드의 크로커다일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아가 고대병기는 과거에 세 가지가 존재했고, 조이 부인은 그것을 어째서 후세에 상속시키려 했는지 의중을 잘 모르겠다며 누가 악이고 누가 정의인지를 모르겠다 말하는데요. 그렇게 고대병기가 언급되자 이내 포세이돈, 시라오시의 모습이 잠시 비춰지고, 그 시각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던 전 해군원수 센고쿠가 다급한 표정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베가펑크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밝혀질 날이 다가올 거라며 그때야말로 세계가 침몰할 수 있어 지금부터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말하게 되고, 이어 공백의 백년의 시체는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 전부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바로 해적왕의 일당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 시각 해군본부에서 베가펑크의 음성을 듣고 있던 아카이누는 전부 발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고, 이어 쌍둥이 언덕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크로커스와 해병들, 그리고 각지의 사람들이 어째서 해적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냐며 너무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던 요크는 마더플레임을 훔치긴 했지만 본체에게 들키지 않게 동기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어떻게 지금의 진실을 전부 알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요크는 루르시 한국의 정보와 그 이후 상황을 스텔라가 관측하고 있었고, 이어 정부의 움직임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며 이제부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방송통신 정보벌레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그렇게 베가펑크의 심중을 파악한 요크는 이내 오르성들에게 정보벌레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통신을 시도하게 되고, 이어 오르성 마커스가 정말로 확실한 건지 묻게 되자 이내 요크는 자신도 베가펑크라는 말과 함께 현재 방송 정보벌레는 공장층에 있는 철의 거인이 지키고 있을 거라 단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와 베가펑크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장소가 철의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이내 베가펑크는 역사의 전부를 알고 있던 로제의 적단이 어째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째서 움직이지 않았는지라며 의구심을 갖게 되자 이내 샤보니제르에서 술을 마시고 했던 레일리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레일리를 잘 알고 있던 샤키는 레일리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자 평소보다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어 레일리는 현재 베가펑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에게서 더 이상 즐거움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로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살짝 미소를 짓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16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 중 하나이자 지금까지 그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우라노스의 소유자가 바로 이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루르시 한국을 소멸시켰던 거대한 물체는 바로 고대병기 우라노스였고, 이어 병기를 움직일 수 있던 동력이 바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꺼지지 않는 불꽃 마더플레임이었습니다. 나아가 마더플레임을 훔친 배신자는 요크였으며, 이어 정부는 요크를 통해 거대한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라노스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첫 번째 실험으로 루르시 한국을 괴멸시킨 건데요.
이처럼 조이보이가 패배하게 되며 우라노스를 빼앗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병기 중 하나를 정부가 탈취하게 되며 다시금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마더 플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로즈의 적단은 라프텔에서 마주한 진실 때문인지 정부의 실태를 폭로하지 않았고, 일전 레일리는 현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 뿐이라는 말을 밀짚모자 일당에게 조언했듯이 어쩌면 로즈의 적단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레일리를 통해 새로운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 속 과연 오르성은 전보벌레를 파괴하기 위해 전원이 공장층으로 이동하며 에그에드 최후의 결전이 펼쳐지게 될지는 다음 아피스 1117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